안녕하십니까, 김정수입니다. 확률 통계 강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확률 통계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하하 과정에 맨 뒷단원이 순열하고 조합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을 해갖고 확률 통계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단원을 지금 아마 다 까먹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을 먼저 동영상을 올리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경우의 수인데요.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 그쵸? 우리가 지금 국어를 하는데 국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확률 통계가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죠.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말 몇 가지를 약속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냐? 첫 번째, A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B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이 가운데에 그리고란 말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고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는 A 사건의 경우의 수와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자입니다. 곱하자는 거죠. 곱하는 겁니다. 만약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 또는 이란 말이 들어가거나 뭐뭐 이나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 이 두 사건을 더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하자고요? 더하자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가장 대표적인 예제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A씨가 있고요. B씨가 있고 C씨가 있고 D씨가 있는데 자, A에서 D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길이 3개, 여긴 길이 2개, 여긴 길이 2개, 여긴 길이 하나 이렇게밖에 없다고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에서 B로 가서 D로 가는 수가 있고요. A에서 C로 가서 D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건 3가지고요. B에서 D로 가는 건 2가지입니다. A에서 C로 가는 건 2가지고요. C에서 D로 가는 건 2가지입니다. 자, 연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는 건데 A에서 D로 가려면 A에서 B로 가고 그리고 B에서 D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A에서 D로 가려면 A에서 C로 가고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곱해주는 거죠. 이 경우의 수가 6가지고 이 경우의 수가 2가지인데 이렇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A에서 D로 갈 때 이렇게 가도 되고 또는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선택이죠. 선택은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약속한 게 그리고 이고 또는 동시 이럴 때는 2개를 곱해주고요. 또는 이나 또는 2개 선택 이러면 2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약속을 할 건데요. 두 번째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그냥 이제 공식입니다. 공식. 자, 순열입니다. 순열. 자, 순열의 정의가 뭐죠? 순열의 정의가 순서가 있고요. 중복이 안 된다는 가정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반이 30명이 있는데요. 이 30명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 실장 1명을 지금부터 뽑으려고 합니다. 회장이라고 바뀌었나요? 어쨌든 반장, 부반장, 실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자, 어떻게 뽑죠? A, B, C를 뽑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B, A, C를 뽑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의 가정과 두 번째 줄의 가정은 경우가 서로 같은 경우야 틀린 경우야? 다른 경우입니다. 왜냐? 첫 번째 줄은 반장이 A이고요. 두 번째 줄은 반장이 B입니다. 내가 아니라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A 입장에서 생각하면 첫 번째 줄은 난 반장이었는데 두 번째 줄에서 부반장이 돼버린 거죠.
그쵸?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틀리면 우리는 순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케이? 자, 하나 더요. 제가 좀 잘났으니까, 난 이제 오늘은 그냥 내가 반장, 부반장, 필장을 다 할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쵸?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있고 중복이 허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얘네들을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실제로 경우의 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실제로 경우의 수는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뭐냐? 자, 봐요. 반장 1명, 부반장 1명, 필장 1명을 뽑을 때 전체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30명이라고요. 그럼 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고요? 30가지고요. 반장이 이제 하나가 됐어. 그럼 부반장은 몇 가지가 나오죠? 29가지고요. 실장은 28가지요. 자, 동시입니까? 선택입니까? 동시죠. 그렇죠? 다 나와야 되죠. 그래서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 경우의 수인데 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죠. 공식으로. 어떻게? 순열에서 n개 중 r개를 택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NPR, 퍼뮤테이션이라고 씁니다. 자,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NPR은 N부터 곱해갑니다. 어떻게 곱해가죠? 하나씩 빼서 곱해갑니다. 그래서 총 R개가 될 때까지 곱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이 식을 다시 문제를 다시 풀어볼게요. 자, 몇 명 중에 30명 중에 순서 있고 중복 안 되게 몇 명을 뽑는 거죠? 반장 1명, 부반장 1명, 실장 1명을 뽑는 거니까 총 3명을 뽑는 거죠. 맞죠? 공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30P3. 계산은 30부터 하나씩 빼서 3개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계산이 나왔죠? 그쵸? 반장 될 수 있는 경우,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 실장 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순열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순열은 이렇게 정리한다 까지 하고 세 번째 약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열입니다. 나열. 순열도 사실은 나열의 일종인데요. 더 정확하게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 n명을 일렬로 나열하고 싶은 거죠. n명을 일렬로 나열.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이런 뜻이죠. 5명을 일렬로 나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5명을 뚜루룩, 뚜루룩. 그럼 어떻게 돼야 돼? A, B, C, D. 이렇게 의자가 5개가 있다고 치고,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명 중에 1명이 앉는 거니까 몇 가지고요? 5가지고요. 여기는 4가지고, 여기는 3가지고, 여기는 2가지고요. 1가지죠. 그래서 5부터 1까지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할 때마다 이렇게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약속을 하죠. n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우리는 n하고 느낌표를 씁니다. 느낌표라고 따라서 n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n 팩토리얼이라고 있고 계산은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해준다고요? 1까지 곱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똑같죠? 5명을 일렬로 나열해. 몇 팩토리얼이야? 5 팩토리얼이고요. 얘는 5부터 시작해서 일렬로 나열해주는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3가지 유형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3가지 유형을.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문제를 쓴다. 문제. 총 다 해서 남자 4명, 여자 3명이 있다고 간주해 봅시다. 자, 총 7명을 1번 그냥 일렬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총 7명을 일렬로 나열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7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7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라고요. 계산하라고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계산하라고는 안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이 2가지가 중요한데요. 일렬로 나열할 때 여자 3명이
반드시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무슨 말이죠? 여자 3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자 3명이 이런 거죠. 우린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 우리는 한 꼭 붙어 있을 거야.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끈으로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래, 니는 떨어지지 마. 이렇게. 그리고 남자 4명을 이렇게 나열하죠. 그래서 총 몇 명이 나열되면 돼요? 하나, 묶인 거, 둘, 셋, 넷, 다섯. 5명이 나열됩니다. 5팩토리얼이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끼리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면 할 수도 있잖아. A, B, C 앉았다가 C, B, A 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끼리 묶은 애들끼리 자리 바꾸면 하는 경우를 뒤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3팩토리얼을 곱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됐고요. 세 번째 갑니다. 자, 똑같아요. 일렬로 나열할 때 반대입니다. 여학생 3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 거죠.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아. 나는 제 옆엔 절대 안 다닐 거야.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아까처럼 남학생을 기준으로 남학생을 먼저 나열합니다. 남학생 하나, 둘, 셋, 4명을 나열하는 거죠. 4명 나열합니다. 4팩토리얼이고요. 자, 이제 여학생은 어디다 앉혀야 됩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5자리에 3자리를 뽑아서 여자애들을 앉히면 절대로 이웃하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5, P, 3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뭐였죠? 순열을 정리했고요. 죄송합니다. 경우의 수를 정리했고요. 순열의 개념을 잡았고 나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순열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다음 단어는 조합 파트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뭐 순열하고 조합하고 똑같은 거니까 잠깐만 더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마지막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은 뭐죠? 조합? 조합은 순서가 없는 거죠. 순서가 없고요. 아까 순열은 순서가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차이가 뭐죠? 순서의 차이입니다. 우리 반 30명이 아까랑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청소 아래 3명을 뽑자고요. 청소 3명. 청소 3명 어떻게 되죠? A, B, C 뽑히나 B, A, C 뽑히나. 아까는 틀렸죠? 아까는 A가 반장이었다가 B가 부반장이 됐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A, B, C가 뽑히나 B, A, C 뽑히나 어차피 청소할 사람들 다 어때요?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같다는 거죠. 이게 같으면 순서가 없는 겁니다. 순서가 없죠.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야, 오늘은 내가 다 할게. 다 가. 오늘 내가 청소 다 할게. 다 가. 그리고 어떻게 선생님 오면 다 도망갔어요. 일르죠. 그쵸?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3명이 할 것을 혼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고 중복이 안 될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요? 조합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N개 중 R개를 택하는 경우 우리는 NCR이라고 씁니다. 이번엔 NCR 컨비네이션 약자인데 어쨌든 자, 계산 어떻게 하죠? 분모 R 팩토리얼이라고 하고요. 분자가 NPR이라고 계산해 줍니다. 요거 예를 들어볼까요? 몇 명 중에 30명 중에 청소할 학생 3명 뽑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30C 3으로 계산한답니다.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3 팩토리얼 분의 30P 3이요. 다시 좀 더 해볼까요, 계산? 3 팩토리얼은 3이 1이고요. 30P 3은 30, 29, 28이니까 약분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조합이라고 했어요. 조합. 순서가 없고 중복이 안 되고, 순열은 순서가 있고 중복이 안 되고, 그 차이. 나열했을 때 순서가 없는 거는 조합이고 나열했을 때 순서가 있는 건 순열입니다. 그 차이의 미묘한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열하고 조합이 생각보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앞에 부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야 되는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순열, 그 다음에 나열, 조합,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섹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잘 이해하시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 하는 고등학교의 확률 통계편 계속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